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설명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처방받은 약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다른 병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다른 병원에서 또 진료를 받으신 적 말이에요. 이번엔 A병원, 다음엔 B병원,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C병원까지. 이렇게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걸 바로 닥터 쇼핑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 증상을 딱 해결해 줄 의사, 더 좋은 치료법을 찾는 건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군데만 믿기엔 불안하니까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지, 이렇게 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닥터 쇼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닥터 쇼핑이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의사마다 엇갈리면 혼란이 생기고 필요 없는 약이나 주사를 중복으로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약물 남용이나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닥터 쇼핑이 왜 생기는지, 닥터 쇼핑은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의사를 꾸준히 믿고 치료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내 주치의와 깊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닥터 쇼핑이 정확히 뭔가요?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병원을 바꿔본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 증상에 대해서 여러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 통증을 예로 들어볼까요? A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고 나서 기대만큼 바로 나아지지 않자 곧바로 B병원에 가서 또 신경차단술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C병원까지 찾아가니 이번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맞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치료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중복되고 몸에는 불필요한 약물이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진료 기록이 병원마다 흩어져 있어서 정작 환자 본인도 어떤 약을 언제 맞았는지 헷갈리고 의사도 정확한 치료 이력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더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각난 치료를 받는 것이 됩니다. 결국 몸은 과부하에 걸리고 치료 효과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 FDA의 보고에 따르면 특히 마약성 진통제를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받는 환자에서 약물의 의존이나 중독, 과다 복용의 위험이 확연하게 증가합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한 환자들이 한 명의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받는 환자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닥터 쇼핑은 단순히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겼다는 행위 자체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의 연속성인데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면 이 연속성이 무너집니다. 같은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맞는다면 염증은 줄어들 수 있어도 힘줄이나 연골이 손상될 위험이 커지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게 되면 허용량 이상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문제인 건 여기저기서 먹는 약을 받아서 섞어서 먹다 보면 간과 콩팥과 같은 내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닥터 쇼핑은 환자의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며 합병증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통증 질환처럼 짧은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환자들은 닥터 쇼핑을 하게 되나요? 불안감과 빠른 효과에 대한 기대, 그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 부족 때문입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셨던 50대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무릎 통증 때문에 A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B병원에서는 연골 주사를 맞고 C병원에서는 PRP 주사까지 맞았는데요. 무려 15번 이상 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 주사를 시도했지만 정작 근육 강화 운동이나 생활 습관 교정은 전혀 하지 않으셨죠. 결국 관절은 더 약해졌고 치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분은 치료법을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생활 습관 관리를 한 곳에서 꾸준히 하지 못한 전형적인 닥터 쇼핑의 사례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만성통증 환자의 약 30%가 1년 이내에 2곳 이상의 병원을 옮겨 다닌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통증 환자일수록 의사의 말이 내 증상에 딱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만성통증 환자에서 빨리 낫고 싶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다른 치료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닥터 쇼핑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닥터 쇼핑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집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불안감입니다. 내가 큰 병을 놓치는 건 아닐까? 왜 빨리 안 낫지? 혹시 진단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 정보나 주변 지인들의 조언이 더 불안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빠른 효과에 대한 기대인데요. 많은 환자분이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 뽑는 것처럼 통증 치료도 한 번에 빨리빨리 확실하게 해결되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한두 번 시술이나 약으로 증상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의 소통 부족이 있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치료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병인지, 왜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진료 시간이 보통 짧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환자는 이 의사가 나를 대충 보는 건 아닐까라는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의사의 의견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점입니다. 통증이나 만성질환은 꾸준히 치료 방향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병원을 옮겨 다닌다고 해서 마법처럼 더 좋은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닥터 쇼핑은 실제로 어떤 위험을 만들까요? 닥터 쇼핑은 단순히 병원을 많이 다닌다는 문제가 아니라 진단의 혼란, 약물의 남용, 치료의 지연, 부작용의 위험 증가라는 4가지의 문제를 만듭니다. 병원마다 환자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상에도 진단명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 환자가 A병원에선 디스크, B병원에선 협착증, C병원에서는 근육통을 진단받을 수 있는 거죠. 환자는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하는 혼란 속에 더 불안해지고 치료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3가지 질환이 환자분에게 같이 있을 수 있고 질환명을 구분하는 것보다 치료 방법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약물의 남용인데요. 병원마다 환자의 약 복용 내역을 모르면 같은 성분의 약을 반복 처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나 진통제, 항생제, 항경련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중복된 약 복용은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주고 위장관 출혈이나 호르몬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닥터 쇼핑이 위험한 또 한 가지는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면 정작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데요. 조기에 수술이 필요했던 척추 환자가 다른 병원도 확인해보자 하다가 몇 달을 허비해서 신경 손상이 진행되면서 결국 회복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작용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주사치료나 시술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합병증의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같은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과도하게 맞으면 단기적으로는 통증이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힘줄 손상이나 관절 연골 약화,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닥터 쇼핑을 피할 수 있나요? 핵심은 단순한데요.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 한 명을 정하고 그 치료 과정을 꾸준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허리디스크로 몇 달 동안 여러 병원을 돌면서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번갈아 봤던 40대 직장인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왜 이렇게 안 낫지 하면서 불안이 컸지만 마지막으로 제 외래에 오셔서 치료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플랜으로 주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를 단계별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수술까지 고민하던 환자분이 결국 수술 없이 통증을 크게 줄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중요한 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한 의사와 신뢰관계를 맺고 끝까지 치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치료의 연속성을 꼽습니다. 즉, 환자가 여러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한 의사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예후를 훨씬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의사가 다르면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질환에 따라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병원을 옮길수록 진료 기록이 흩어지고 치료 방향이 흔들리며 환자 본인조차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많은 병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한 명의 의사입니다. 닥터 쇼핑은 단순히 한 번쯤 다른 병원에 가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단의 혼란이나 치료의 지연, 약물의 남용이나 불필요한 부작용이라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치료를 끝내는 기적적인 치료를 찾을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의사와 신뢰를 쌓고 차근차근 치료 과정을 밟아가는 게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의학 유선생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